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오늘도 공매도가 57,815주가 수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공매도 대부분이 ETF 해지 관련되는 유동성 공급자 물량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드리고 오후에 이제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의 288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도 나왔고요. 자, 대차거래 상한이 무려 오늘 152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조성자 제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침에 제가 거래소에 문의를 했을 때는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었을 때 뭐 파생이라든지 ETF 관련되는 뭐 매도일 수 있다. 해칭 거래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이 LP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 공급자는 그 시장 조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이제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P 유동성 공급자들은 시장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와 맺는 것이 아니라 뭐 해당 법인과 증권사가 맺는 겁니다. 근데 ETF 경우일 때는 ETF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이 유동성 공급 관련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전면 금지되었을 때 코스닥에서 1649억의 공매도가 쏟아졌죠.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ETF 관련되는 유동성 공급자들의 해지였다라고 이제 기사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ETF 매도가 쏟아지면서 유동성 공급자들의 공매도가 늘어났다.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안 나올 거랬다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ETF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어떤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하고 상관없이 시장 조성자의 어떤 뭐 수익을 내는 어떤 목적이 아니다. 시장의 어떤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이번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전을 훼손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금지 조치의 예외로 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가 이제 시장 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상장지수증권, 여기 ETF죠. 예, 그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이제 펀드인데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거죠. ETF.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어떤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해칭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매도 거래 99%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의 해지였다. 예. 유동성 공급자들은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마치 이제 ETF도 이제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호가라든지 매도가 차이와 스프레드 관련되는 부분들의 갭을 메꿔주는 거죠. 시장 조성자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들은.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 매수 호가를 제출한 LP 입장에서는 ETF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확보한 해지 거래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어제 ETF를 많이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종목도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HLB도 포함되어 있는 코덱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27%인가 어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ETF가 급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는 말은 매도 호가에다가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매수 대응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매도가가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도 거래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받아줬는데, 그럼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거를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어떤 ETF 물량들을 받는 동시에 해칭 거래를 하기 위해서 ETF에 해당되는 구성 종목을 매도해서 해칭을 합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어떤 구조를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LP들의 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주로 바이오 기업들에 나타났거든요. HLB 같은 경우가 어제 13만 6,788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되어 있냐라면 아침에 하고 어제하고 좀 정리를 하면 HLB가 이제 ETF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이제 발표해서 KRX 300 헬스케어 지수. 그러니까 이게 지수물에 편입이 되면 그 지수물을 추종하게 되는 ETF가 있습니다. 각 자산 운용사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걸 새로 만들기도 하죠. 실제로 HLB가 MSCI 여기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아이세어 이제 MSCI ETF 여기에도 이제 편입이 되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미래에셋 자산에서 이제 하는 타이거 쪽에서 보면 여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에도 보면 HL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기에 이제 구성 종목 탑 10에 보시게 되면 HLB가 이제 상당히 큰 구성 종목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게 되면 이 코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매도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제 27%가 급등을 했던 코덱스 코스닥 150인데 여기에 개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매도를 많이 했다는 말은 반대로 유동성 공급자들이 매수 호가에서 이 부분들을 호가를 제시하면서 받는 동시에 해칭 거래하기 위해서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편입되어 있는 HLB를 현물로는 매도 해칭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소의 이제 정보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ETF 관련되는 부분 개요 일반이 다 나오는데요.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어떤 블렌드죠. 여기 보면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ETF에 HLB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LP라고 대부분 증권사 이렇게 있죠. 예. 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 호가의 어떤 부분들을 받는 동시에 반대로 해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88억 정도의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목적 자체가 항상 중요하죠.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느냐, 시설 투자라든지 타 법인 어떤 이제 인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채무상환 자금 조달이니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아직 계열사 중에서는 탄탄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 자금 조달로 288억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 자체는 이제 주당
예, 9,586억. 여기도 뭐 리픽싱 관련되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57,815주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반대로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다는 말은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이걸 이제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보다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달리 나왔다라고. 그런데 이제 장중에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거기 따라서 이제 공매도 이제 물량으로 일정 부분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매도 금지하고 상관없이 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들어가서 ETF라든지 뭐 파생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런 물량들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말들이 많은데 근데 뭐 파생 쪽이라든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제 잔고 같은 경우는 11월 3일 기준으로 930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대차 거래에서 체결보다 상한이 150만 주로 이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입장에서 기존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규로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못하니까 거의 8개월 동안 못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으로 주가가 나타날 때 이 어떤 통계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대차거래 관련해서 상한이 일단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잔고가 일단 죽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수급상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의 파라볼릭자 이제 변환도 있었고요. 일봉상으로도 어제 강력한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하는 흐름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31,800원대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옷장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32,000원권 위에서 일단은 만든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의 가격에서는 조금 뭐 빠져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예, 한 3배 정도 빠져 있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 어제에 이어서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일단은 어제보단 작습니다만 일단 들어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이제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선 라인의 어떤 이제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요 35,000원대 7월 달에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이제 바닥 탈출을 확인하면서 신규 수급도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흐름을 HLB 주가에서 타고 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